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어, 스튜디오 아방의 이정훈입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참 여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유럽에 가보니까 그곳은 이제 조심은 합니다. 조심은 하는데 정상적으로 여행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행을 갈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이제 준비물입니다. 짐 싸는 요령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 또는 뭐 유튜브에도 있던데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어떤 것을 준비해 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 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일 때문에 또는 그냥 단순 관광 차원에서 좀 해외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혼자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인데 또 갈 때 보면 한 3박 4일, 4박 5일짜리 단기도 있었지만, 몇 달씩, 한 3개월씩 장기 체류하는 그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짐 싸는 것도 다양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요령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급작스럽게 계획 없이 여행을 가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통은 보면 겨울보다는 주로 봄, 가을 이럴 때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겨울에 가야 되니까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감각도 좀 떨어지고 무엇을 써야 될지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서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필요 없는 준비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제가 여행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갔다 오니까 생각난 거예요. 참고용으로, 누군가 또 여러분들이 또 여행을 가고자 할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준비 물품을 좀 이렇게 넣고 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자, 우선 준비 물품을 언급하기 전에 이번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여행자는 이제 저입니다. 이제 중년 남성 한 사람이고요. 그 시기는 언제냐? 2월 달입니다. 2월 달이고 기간은 약 3주 정도였습니다. 장소는 이제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유럽입니다. 바로 네덜란드, 그러니까 대서양을 서쪽에 면하고 있고 북쪽에 네덜란드, 그리고 동쪽에는 독일이 있고 남쪽에는 프랑스가 있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서유럽이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자, 그리고 여행 유형은 이제 혼자서 하는 자유여행입니다. 그래서 뭐 단체 관광이 아니고요. 혼자서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숙박은 이제 게스트하우스, 아마 이게 에어비앤비 쪽하고도 연결된 그런 숙박업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인데 그거를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그런 집에서도 며칠 잤고, 또 좀 저렴한 저가형 호텔에서도 며칠 잤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여행 계획 속에서 뭐 제가 이제 어떤 물품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 상황에 안 맞으면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절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남성인데 여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생들은 또 준비물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또 그냥 단순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슨 어디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어떤 학술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도시가 아니라 산으로 다니거나 하게 되면 거긴 또 캠핑과 관련된 또 제품들이 물건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변형을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이거는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저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견과 또 실제 경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 여행지는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벨기에 브뤼셀하고 루벤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 처음에는 이제 브뤼셀 공항에서 루벤까지 가서 루벤에서 이제 한 약 일주일 있었고, 그리고 또 브뤼셀에서도 이제 브뤼셀로 이동을 해서 그 이후에는 브뤼셀에서는 좀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뤼셀에 있으면서 브뤼셀 내부도 여행을 했지만 이 겐트 그리고 브리헤까지도 이제 여행을 다녔습니다. 벨기에는 이제 그 겨울에 온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살을 에이는 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춥긴 춥습니다. 그러니까 좀 쌀쌀하고 약간 추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부산은 같은 기온이지만 그래도 부산은 이렇게 뭡니까? 아주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또 건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건조하진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한 이틀 정도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그 이틀 맑은 하늘을 보는 것도 잠깐 몇 시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흐리거나 살짝 비도 옵니다. 나머지 그럼 일주일 동안 5일은 어떻느냐? 뭐 계속 흐리고 한 번씩 부슬비슬 비도 오고 또 한두 시간 정도는 우박을 동반해서 비도 오고, 한 번은 브뤼셀이었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겁니다. 제 몸조차도 저도 이제 이렇게 가벼운 몸은 아닌데 막 이렇게 옆으로 휘청거릴 정도로 아주 센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벨기에에서는 사람들이 보면 그 뭐 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무슨 뭐 모직이라든가 이런 옷을 입지만 또 절반 정도 또 그 이상은 일종의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등산 잠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웃도어 잠바들을 좀 많이 입고들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비가 오니까 우리는 우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우산은 또 많이들 안 씁니다. 거의 우산을 쓴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항상 보면 위에 그 아웃도어 재킷을 입더라도 방풍이라든가 방수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화폐는 유로를 사용하는데 아주 가끔 현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현금은 사용 못하고 신용카드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이제 꼭 필요하고요.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압이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은 220V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그 콘센트를 이렇게 그 뭡니까 플러그를 거의 막 이렇게 충전할 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혀 부담 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큰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도시 간의 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철도, 유럽은 잘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철도를 타고 다니면 큰 문제 없습니다. 뭐 시간 아주 자주 다닙니다. 뭐 어디 보니까는 뭐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루벤에서 브뤼셀까지 간다든가 브뤼셀에서 겐트나 이런 갈 때도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5분,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 15분에 한 대씩 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타고 가듯이 그냥 표 사서 그냥 그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철도가 보면 1등석, 2등석은 구분이 가지만 자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아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전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로 된 그 출력을 한 그 티켓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걸 찍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승무원이 그냥 한 번씩 이제 검표를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시내에서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기도 하고 트램이나 버스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물론 가격은 우리보다 비쌉니다. 비싸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또는 우리나라 이상으로 훨씬 편하고 아주 그러니까 뭐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치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다른 서유럽 국가에 갔을 때보다는 조금 위협적인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영국 이런 데 가도 보면 살짝 좀 위협적인 어떤 그런 저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경우도 있었고
또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겪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뭐 도시 자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엔간한 거리는 저는 이제 걸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곳에 여행 올 때는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프랑스어를 주로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네덜란드어를 주로 쓰는 데도 있는데, 브뤼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영어도 잘 씁니다. 물론 개 중에는 영어가 아주 이렇게 능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뜨문뜨문이라도 영어를 쓸 수만 있다면 여기서 지내는 데는 큰 불편은 이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물이겠죠.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그 우선 여권입니다. 여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권을 챙길 때 제가 갑자기 알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혹시 이렇게 여권 만료 기간이 여유가 있는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확인해 보니까 여권 만료 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건 괜찮았습니다. 자, 여권 사본도 꼭 필요하니까 이게 저기 뭡니까, 복사를 해서 사본을 가져가시고, 또 혹시 필요하니까 증명사진 같은 것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권이 필요하겠죠. 항공권은 뭐 요즘 뭐 옛날에 무슨 여행사를 통해서 뭐 이런 거지만 요즘은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예시 이미지는 대한항공이지만 저는 이제 훨씬 저렴한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카타르 항공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항이 아니라 브뤼셀까지 가는데 뭡니까,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서 다른 걸로 이제 환승을 해서 다른 비행기로 환승을 해서 가는 그런 비행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니까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행할 때는 뭐 여행자 수표도 가져가고 막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씁니다. 어디든 신용카드로 이렇게 뭡니까, 결제를 하니까 이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사용할 그 현금을 일부 좀 챙겨 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뭡니까,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가져가면 좋고요. 또 숙박시설은 바우처가 꼭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제 그 이름하고 이런 게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꼭 이런 거는 뭐 옛날 같이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예매가 가능하니까 뭐 요즘 뭐 스마트폰 앱에 보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쓰진 않지만 혹시나 필요하니까 필기도구 같은 거, 또 노트나 다이어리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지금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백신 접종, 코비드-19 백신 접종 증빙 서류입니다. 이게 영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영문으로 된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 갈 때, 그리고 올 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프랑스어라든가 아니면 그쪽 자국어로 쓰여진 증명서만 있다 보면 이게 비행기를 탈 때 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영문이 같이 병기되어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종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종이 서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디든 다 종이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출력을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PCR 테스트 결과지도 필요합니다. PCR 테스트 결과지 역시도 영문판으로 된 거, 영문이 병기된 것을 출력을 해 가셔야 됩니다. 48시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48시간 전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나라 간다. 그래서 벨기에를 입국을 한다. 그럼 벨기에 입국 시점에 48시간 이내에 나온
PCR 테스트 결과가 이제 영문으로 된 것, 또는 영문과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그런 결과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QR 코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벨기에에서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당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보면 딱 이렇게 입장을 하려면 이 QR 코드를 확인을 합니다. 스마트폰 앱에 보니까 이렇게 깔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가 다운받아서 이게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그걸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삼성,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리긴 했지만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20 뭐 플러스 뭐 5G인가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 덕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이게 휴대폰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자, 우선 이게 전화되죠. 이메일 확인할 수 있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또 이게 카메라가 되지 않습니까? 또 심심할 때 영상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 길찾기, 이게 구글 맵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다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경로도 다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교통수단이 뭐가 좋은지, 또 그게 또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벨기에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었던 게스트하우스 한 곳은 그 현관에 그 도어록을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와이파이로 이렇게 제가 이제 비번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저한테 그 도어록에 그 키 설정을 하는 앱을 또 깔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이 휴대폰이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현관문을 이제 휴대폰을 여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음성 녹음을 한다든가 또는 그 뭐 오디오북을 듣는다든가 전자책을 본다든가 또는 어두울 땐 플래시 또 메모지 인터넷 검색 아주 다양한 어떤 쓰임새가 있습니다. 정말 이 휴대폰은 정말 저한테 좋았습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리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을 할 때 보면 뭐 지도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여행 안내 책자를 다 들고 다녔는데 이젠 여행 안내 책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거기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뭐 망원 기능도 일부 있고 또 광각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뭡니까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로 찍으면 플래시를 터트리게 해야 되는데 이 휴대폰은 이 갤럭시 이 휴대폰은 엔간히 어두운 곳에서도 보면 플래시 없이 터트리는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옵니다. 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면 예전에 그 그러니까 디카도 같이 갔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디카를 쓰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사진이 충분히 찍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디카로 하게 되면 무겁잖아요. 부피도 크고 짐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충전시켜줘야 되고 이게 또 이거 배터리도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진 찍다 보면 그 뭡니까 그 USB 들어가는 게 그 몇 기가 안 되니까 또 그걸 또 갈아줘야 돼요.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한 3,000장인가 4,000장인가 찍었는데 그래도 지금 사진이 좀 그 뭡니까 저장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게다가 이게 광각 기능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거 뭐 예전에 그 혹시 조금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아마 제 또래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였던 시절에는 해외여행 한 달씩 가게 되면 사진 많이 찍는 사람들은 뭐 필름만 해도 수십 통을 들고 갔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필름, 그다음 건전지 뭐 이런 거 타면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여행 가방, 제 여행 준비물에 가장 많은 그 뭡니까 부피를 줄여준 요술봉과 같은 물건은 바로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들 또 많이 또 혼자서 많이 찍기 때문에 셀카봉이 필요하죠. 그리고 셀카봉이 또 요즘 또 삼각대 역할을 하니까 저런 게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 사진을 또 많이 찍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점심 지나고 한두 시만 되면 벌써 이 배터리 잔량이 한 10%가 안 되는 경우도 막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 배터리가 정말로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숙소에 보면 이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 다양한 어떤 전자기기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 멀티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탭은 좀 챙기시고, 그리고 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당연히 이 충전기는 또 챙기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유심하고 노트북 갤럭시 탭 이어폰이 있는데, 자, 유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지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못 사가고 현지에서 샀어요. 그 현지에서 샀는데 제가 산 건 뭐냐면 그 15유로를 주니까 5기가짜리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유심을 꽂았는데, 아니 거기도 이제 숙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에서는 와이파이가 되니까 뭐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유심을 쓸 일이, 유심에 있는 그 뭡니까 메모리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 딴에는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제가 한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한 2기가 썼나요? 나머지 3기가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왔는데, 예, 유심이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도 있겠고, 뭐 갤럭시 탭이 필요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영상을 보거나 또는 이제 검색을 하거나 좀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큰 화면으로 좀 보려고 갤럭시 탭을 가져갔었는데, 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외에 보면 뭐 이어폰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뭐 헤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제 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 보면 그 여행지 음식을 가면은 여행지 음식을 먹어보라 그러는데, 그 뭐 한 잠깐 며칠이는 상관없겠지만 이게 뭐 일주일 이상 또는 뭐 보름 이상씩 있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그러면 계속 현지식만 먹다 보면 물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벨기에도 보면 그렇게 식당에서 먹는, 물론 슈퍼에서 저도 사 먹어 봤어요. 슈퍼에 뭐 숙소 옆에 보면 슈퍼마켓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 먹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게 뭐 치즈라든가 햄 이런 것들 빵 저렴하니까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고추장이나 김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일일이 또 따로 싸가면 또 그것도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런 전투식량, 즉석식량 저런 것들은 한 뭐 3,000원에서 한 5, 6,000원 밖에 안 해요. 한 봉지에. 얼마나 편합니까? 쌉니까?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찬물을 부어서 발열체로 해서 데워져서 먹는 것들이 있는데, 쓰레기로 버리기도 간단합니다. 저 그냥 비닐만 버리면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보면 김치라든가 나물도 들어있고 고추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지식을 먹다가 물릴 때쯤 먹어도 되고, 하루 3끼 중에 1끼 정도 또는 뭐 이틀에 한두 번 정도 저걸 먹으면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입맛도 돌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그 벨기에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 아무리 못해도 1인당 15유로 내지 30유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저렴한 편인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렇게 그 뭡니까 스푼이 필요한데, 이왕이면은 그 포크하고 숟가락을 겸용하는, 옛날 우리 군대에서 저도 옛날 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런 게 하나 비상용으로 가져가면 뭐 예를 들어서 숙소에서 뭔가 먹을 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면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들도 보면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뭐 샴푸부터 뭐 무슨 샤워 젤 뭐 별걸 다 쓰고 화장품도 종류별로 다 쓰고 하던데, 저는 구식이라서 그런가 저는 비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비누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면도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심지어 빨래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누 하나, 면도기 하나, 치약 칫솔,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 숙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면도하고 나서 바를 애프터쉐이브 정도, 요 정도 핸드크림 이렇게만 챙겨 갔습니다. 실제로 또 숙소에 보면 뭐 샤워 젤이라든가 샴푸, 수건들은 대부분 다 있으니까 비상용 수건 하나 정도만 챙기고, 세면도구 저는 간단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물컵이 혹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뭐 숙소에서도 보면 물컵이 쓰일 수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컵 정도는 저 가벼운 걸로 하나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벨기에나 이제 서유럽은 겨울에 보면 아무래도 꼭 서유럽이 아니더라도 겨울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긴 또 더더군다나 비도 자주 온다고 하니까 모자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방수가 되는 모자들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산은 저도 가져갔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썼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인데 저녁을 먹고 밖에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제 숙소까지 가는데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우산 쓴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밖에 안 봤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우산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면서 다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민감한 사람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우산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산은 실제로는 많이 쓰진 않더라. 그리고 햇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선글라스는 거의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선글라스를 많이 쓴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라든가 프랑스에서는 제가 거기 또 관광 도시이기도 하니까 선글라스 쓴 사람들 많은데 제가 벨기에에서는 선글라스 쓴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선글라스 한번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보면 그 약을 가져가셔야겠죠. 평소에 드시는 약도 있을 것이고 또 비상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화제라든가 또는 뭐 설사를 좀 줄여주는 약이라든가 뭐 이런 약들 또는 뭐 그 뭡니까? 그 두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 외에 보면 비상용으로 뭔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지퍼백이라든가 물티슈, 화장지 이런 것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뭡니까? 이게 이제 옷인데 이게 뭐 여러 벌이 필요 없겠죠. 잠깐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아웃도어 재킷 정도 하나 정도는 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대신에 이제 방수하고 방풍이 돼야 됩니다. 방풍이 돼야 되는데 이 벨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 곳을 가면 조금 그 오리털이라든가 이런 안에가 뭐가 많이 충전재가 많이 들어있는 좀 무거운 파카가 필요하겠지만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벨기에는 그렇게 아주 추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오히려 또 낮에는 또 약간 따뜻하고 많이 걷다 보면 많이 움직이고 여행자는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두툼한 파카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뭡니까? 그 경량 패딩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춥거나 쌀쌀할 때는 맨 바깥에는 아웃도어 그 재킷 방수 방풍 되는 걸 입고 그 안에 경량 패딩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 실내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좀 낮에 또 햇볕이 나서 따뜻해지면 저 경량 패딩은 벗어서 뚫뚫 말아 갖고 작은 배낭에 넣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 벨기에 사람들도 그렇게들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도 역시 기능성 바지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바지도 보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방수라든가 방풍이 되는 것들이 제일 좋죠. 그래서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들 입는 뭐 등산 바지라든가 골프 바지 이런 것 좋지 않습니까? 소재가 가볍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활동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비를 맞더라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이렇게 때가 많이 묻거나 또 냄새가 좀 났을 경우에는 뭐 샤워할 때 그냥 대충 빨아서 어디 라지에타나 이런 데 널어 놓으면 금방 또 마르니까 또 이렇게 입기도 편하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숙소에서 입을 그 트레이닝 바지.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추운 경우 한 번씩 추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이제 입진 않았습니다만 얇은 네이 정도 하나는 있으면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그 외에 보면 팬티라든가 양말은 많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각각 한 그 뭡니까 한 3벌씩 뭐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숙소에서 나중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 대충 이제 빨아서 라지에이터 널어 놓으면 그날 말려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그날 입었던 거를 무슨 나중에 빨래방 뭐 코인 그 뭡니까 세탁소도 한 번씩 있는데 그런데 가면 또 시간이 또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그냥 간단하게 빨아서 널어 놓으면 금방 또 마릅니다. 그리고 또 여행자가 여행지에 뭐 트렁크라든가 배낭에 입었던 뭐 팬티나 양말들을 그냥 어떻게 담아 놓으면 그 냄새도 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빨아서 널어 놓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세 벌씩만, 세 장씩만 가져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셔츠입니다. 셔츠는 이렇게 요 아웃도어 기능성 셔츠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게 많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배어서 옷도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자기 짐이 많더라도 뭐 부피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무슨 뭐 어떤 옷들을 가시는 분들 그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간의 어떤 여행인데 가장 그 단촐하고 가장 가볍게 다니는 것을 저는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쉽게 빨아서 쉽게 그러니까 속건성이죠. 말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2벌 정도 들고 가면 뭐 이렇게 뭐 입고 벗고 빨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면 그 뚫뚫 말아서 넣게 되면 무게도 가볍지만 이제 부피도 훨씬 가볍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이제 여행을 할 때는 좀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입니다. 신발도 역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왕이면 방수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냄새가 이제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발냄새를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이렇게 고려했을 때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신발들을 이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뭡니까 방수도 되면서도 보면 산에서도 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시에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 정도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이제 신고 다닐 수 있는 슬리퍼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여행을 가다가 보면 무슨 뭐 환승을 하거나 하게 되면 공항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또 공항에서 뭐 유럽까지 가는데 뭐 10시간, 12시간씩 걸리니까 그때 뭐 책을 볼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도 보면 숙소에서도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책을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그런 책을 보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나가니까 최근에는 전자책, 이북을 보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유럽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 학생들, 그러니까 벨기에 학생들도 있겠고 또 거기에 유학원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학생들 또는 성인들도 보면 이북을 많이 보는 그런 요즘 사례들을 제가 눈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북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행을 하면 피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 그 보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오디오북으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파일 용량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마트폰, 뭐 핸드폰에 이렇게 넣고 가서 그냥 자기 전에 이제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종이책, 이북, 오디오북 뭐 다 좋습니다. 들고 이제 가지고 가셔서 좀 책 읽는 것도 또는 책을 듣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준비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가방입니다. 가방은 제가 해보니까 크게 이제 2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큰 배낭과 보조 가방 또는 작은 배낭과 캐리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내용에 해당되겠죠. 물건이 단출하니까. 근데 참 재밌었던 거는 제가 옛날 90년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배낭여행 갔을 때는 그때 말 그대로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큰 배낭 메고 그때 한 60리터짜리 들고 갔을 거예요. 배낭을 메고 청바지를 입고 가야 젊은이들, 청년들의
배낭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좀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일본 젊은이들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은 그냥 평상복을 입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냥 자기네 도시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평상복에다가 저런 캐리어를 하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정말 그때 신기했습니다. 야, 우리보다 쟤네들이 한 수 위로구나 저는 생각했죠. 물론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그 배낭여행을 훨씬 빨리 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네들은 한 바퀴 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배낭에 보면 침낭도 넣고 다니고 뭐 밥해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유스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밥해 먹을 거라고 뭐 코펠도 막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찬 또는 뭐 주식들 막 넣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 배낭이 또 60리터짜리 그러니까 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짐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닥 큰 가방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배낭을 메고 가야겠다면 한 40리터짜리 정도에다가 그걸 또 마냥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구경을 다니다가 할 때 필요한 소형 슬림백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그게 싫다면 그냥 그 기내에 들어가는 소형 캐리어 정도 하나에 그 배낭 그 한 25리터, 30리터 정도 되는 소형 배낭 하나 정도만 있으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짐들을 다 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정도의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짐들입니다. 대부분 좀 부피가 큰 것들이 보면 의류밖에 없습니다. 의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상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식량도 있고, 그 외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을 것들이 보면 카메라, 그 다음에 여행 안내 책자, 지도, 그러니까 도시를 여러 군데 가면 그 도시마다 지도가 필요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여기 지금 핸드폰 하나에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지금 짐이 단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짐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세면도구도 아주 비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짐이 단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인 경우에는 또 여성용품이라든가 화장품들, 또 젊은 남성들, 뭐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또 뭐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훨씬 이거보다 짐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그 뭡니까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짐들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추가를 하거나 또 제외를 하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게 이제 조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해외여행을 할 때하고 지금은 느끼는 그 감정하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덤덤해지기보다 더 자극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겁고 뜻깊고 행복한 여행을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